저는 오태영입니다. 36살 서울 구로구의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공기업 사무직원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세상이 어수선했죠.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회사도 재택 근무로 바뀌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따뜻했어요. 아내와 5살 딸 은지가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35살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인데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회사에서 인정받는 편이었죠. 저는 야근이 잦았지만 퇴근 후 은지가 아빠 하며 달려오는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풀렸어요. 아내는 늘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셋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웃는 게 일상의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나 싶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가 재택 근무하면서 화상회의 준비로 바빴어요. 여보,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회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에 컨설턴트 온대. 아내가 노트북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목소리에 살짝 긴장이 묻어났지만 평소처럼 씩씩했어요. 저는 은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교통체증이 심해서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떠오르니 마음이 좀 풀렸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화상회의가 우리 가정에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오후에 아내가 전화했어요. 오늘 컨설턴트 분이랑 미팅했는데 좀 웃겼어.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고 농담하더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살짝 밝았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야? 무심코 물었죠. IT 컨설턴트인데 이름이 윤석훈이래. 나이는 우리보다 좀 많고 유머 감각이 있더라.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업무로 만난 사람, 그게 다인 줄 알았죠. 석훈이란 이름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일 거라 믿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은지가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냄새 좋네. 제가 웃으며 말하자 아내가 오늘 좀 신경 썼지 하며 눈을 찡긋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식탁에서 문득 말했어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이 좀 스트레스야.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철렁했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내가 눈치 못 챘나 싶었죠.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그렇게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가 노트북을 확인하며 미소를 짓는 걸 봤어요. 뭐해? 물으니 회사 메일 확인하는 중이야. 하며 화면을 덮었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일 때문이겠지. 하지만 그 미소 어딘가. 그날 이후로 아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 근무가 계속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왠지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죠. 아내는 은지를 돌보면서도 회사 일을 병행하느라 바빴어요.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열이 나서 아내가 밤늦게 병원에 다녀왔더라고요. 여보, 은지 괜찮아? 퇴근 후 물었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약 먹이고 재웠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때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야근 때문에 정신없던 저는 그냥 다행이다 하고 넘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관심이 아내의 마음에 빈틈을 만든 것 같아요. 며칠 후 아내가 또 석훈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꺼냈어요. 오늘 줌 미팅했는데 석훈 씨가 육아 얘기 공감해줬어. 프리랜서라 시간 자유롭다더라. 아내가 웃으며 말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래? 무슨 얘기했는데? 무심코 물었죠. 그냥 은지 때문에 정신없다고 했더니 자기 조카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살짝 밝았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어요.
내가 못해준 위로를 다른 누군가가 해주고 있다니 기분이 묘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카톡을 확인하며 미소를 짓는 걸 또 봤어요. 뭐해? 물으니 회사 동료랑 자료 공유하는 중이야. 하며 폰을 덮었죠.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그 후로 아내가 카톡을 확인하는 빈도가 늘어났어요. 밤늦게까지 폰을 붙잡고 있는 날도 많아졌죠. 한 번은 은지가 엄마 나랑 놀아줘 했는데 아내가 잠깐만 엄마 회사 일 마무리해야 해 하며 폰을 놓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내는 원래 은지를 최우선으로 챙겼던 사람이었으니까. 5월쯤 아내가 회사에서 석훈이라는 사람과 계약 연장했다고 했어요. 매주 화상 상담해야 해서 좀 바빠질 거야. 아내가 저녁 먹으며 말했죠. 그래, 힘들면 말해. 내가 도울게. 대답했지만 사실 야근에 치여서 제대로 신경 못 썼어요. 그때 아내가 카톡으로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는 걸 봤어요. 화면을 흘깃 보니 석훈이라는 이름이 떴죠.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었어요. 업무 얘기겠지 하면서 애써 넘겼지만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카톡을 확인하며 키득거리는 걸 봤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물었더니 아내가 살짝 당황한 얼굴로 그냥 동료가 웃긴 짤 보냈어. 하며 폰을 껐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아내의 그 미소, 그 당황한 눈빛, 어딘가 낯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아내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나 봅니다. 석훈이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2020년 6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좀 풀리면서 세상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바빠 보였고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 늘어났죠. 여보, 오늘 석훈 씨가 회사 온대. 시스템 점검 마무리해야 해서.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출근 준비하며 말했어요. 그래, 잘하고 와. 무심코 대답했지만 석훈이란 이름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아내가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평소보다 신경 쓴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일 때문이겠지 하며 넘겼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이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줄은. 그날 저녁 아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미래야, 오늘 좀 늦네? 물었더니 석훈 씨랑 자료 정리하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셨어. 아내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죠. 목소리가 살짝 들떠 있었어요. 커피? 무슨 얘기했는데?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냥 일 얘기랑 석훈 씨가 최근에 여친이랑 헤어졌대. 좀 외로워 보이더라. 아내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사생활에 관심을 두는 걸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 주말 아내가 은지를 데리고 공원에 간다고 했어요. 여보, 나 은지랑 산책 좀 다녀올게. 마스크 챙겼어. 아내가 밝게 말하며 나갔죠. 은지가 엄마 그네 타고 싶어. 하며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주말이 지났죠. 그리고 월요일 아내가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물었더니 석훈 씨랑 시스템 테스트했어. 좀 복잡해서 정신 없었네. 아내가 피곤한 척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반짝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죠. 7월 초 아내가 주말에 회사 자료 정리해야 한다며 나갔어요. 은지는 유치원 친구 집에 놀러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죠. 아내가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미래야, 자료 정리가 그렇게 오래 걸려? 물었더니 아내가 살짝 당황하며 석훈 씨가 자료 정리 도와줬어. 근데 좀 늦어졌네. 애써요. 그때 아내의 옷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 안 쓰던 향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석훈의 오피스텔에 다녀왔다는 걸 한참 시간이 지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내는 집에 돌아와 은지를 품에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은지야, 엄마 사랑해. 그 목소리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죄책감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석훈과의 시간에 끌리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을 흘깃 보니 석훈이란 이름이 떴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저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죠. 2020년 7월 여름이 한창이었고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자꾸 늦어졌죠. 여보, 오늘 또 늦었네. 어느 날 밤 아내가 11시 넘어 들어오자 물었어요.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다 정신없었어. 아내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는데 평소 안 쓰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향수 어디서 났지? 아내가 옷장 문을 열며 새 원피스를 걸어놓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옷 새로 샀어? 무심코 물었더니 응, 세일하길래. 아내가 살짝 눈을 피하며 대답했죠.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는 원래 옷에 돈 잘 안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며칠 뒤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카톡을 확인하며 미소 짓는 걸 또 봤어요. 화면을 흘깃 보니 석훈 이름이 또 떴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해? 물었더니 아, 회사 동료랑 자료 얘기해. 아내가 급히 폰을 껐어요. 그 당황한 표정,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한 번은 은지가 엄마 왜 맨날 폰만 봐? 했는데 아내가 엄마 바빠서 그래, 미안. 하며 얼버무렸어요. 그 모습에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내가 은지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걸까? 회사 동료인 민수랑 점심 먹다가 문득 물어봤어요. 야, 부부가 자꾸 카톡 확인하고 외출 많아지면 뭐냐? 민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거? 바람 피는 거 아냐? 그 농담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우리 와이프는 안 그래?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렸어요. 민수가 장난이야. 근데 요즘 카톡 해킹 많다던데 조심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죠. 그날 밤 아내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미래야, 요즘 너무 늦네. 무슨 일 있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아내가 피곤한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내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알아야 했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몰래 카톡 메시지 확인 방법 찾아봤어요.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하지만 막상 아내 폰을 확인하려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결심 이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내의 폰을 확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폰을 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언제 바꾼 거지? 미래야, 폰 비밀번호 뭐야? 샤워 끝나고 물었더니 아, 회사 보안 때문에 바꿨어. 나중에 알려줄게. 아내가 살짝 당황하며 말했죠. 그 말투 어딘가 어색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정말 회사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를 숨기려는 걸까? 다음 날 회사에서 민수한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야, 와이프 폰 비밀번호 바뀌었는데 회사 때문일 수 있냐? 민수가 눈썹을 치키며 말했죠. 회사? 그건 좀 요즘 해킹 앱 많으니까 조심해라. 근데 진짜 의심되면 전문가 고용해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설 탐정이라니 드라마 같았지만 점점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민수가 너무 걱정 마.
우리 와이프도 폰 자주 확인해. 하며 웃었지만 위로가 안 됐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은지가 아빠 엄마 오늘 예뻤어. 하며 깔깔거렸는데 아내가 은지야. 그냥 옷 새로 입었을 뿐이야. 하며 민망해했죠. 여보, 요즘 옷 많이 사네? 농담처럼 물었더니 가끔 기분 전환하려고 그래. 아내가 눈을 피했어요. 그 순간 아내의 목에 낯선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섬세한 은색 체인, 아내 취향이 아닌 디자인이었죠. 그 목걸이 새 거야? 물었더니 아내가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응, 동료가 선물해줬어.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료? 석훈인가?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옷장을 뒤져봤어요. 목걸이 상자를 찾았는데 안쪽에 투미래, 늘 고마워, S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어요. S, 석훈이 맞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지? 선물이 왜 이렇게 은밀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회사에서 몰래 사설 탐정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내 폰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막상 탐정에게 연락하려니 손이 떨렸어요.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걸까? 이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목걸이 쪽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잠든 밤 다시 폰을 확인해 봤죠. 비밀번호를 은지 생일로 바꿨는지 이번엔 풀렸어요. 카톡을 열자마자 석훈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 또 보자.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 폰을 놓칠 뻔했죠. 스크롤을 올리니 더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너랑 있으면 스트레스 풀려. 은지 자면 연락해. 각 문장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이게 뭐지? 아내가 정말 석훈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은지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미래야, 우리 얘기 좀 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내가 여보, 무슨 일이야? 하며 눈을 깜빡였어요. 석훈이랑 무슨 사이야? 카톡 봤어. 직구를 던졌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게 오해야. 아내가 말을 더듬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해? 오늘 고마웠다고 메시지 보낸 게 오해야? 소리가 커졌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죠. 여보, 미안해. 아내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석훈 씨랑 감정적으로 가까워졌어. 회사 일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까워져? 그게 무슨 뜻이야? 바람 피운 거야?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약해진 거야. 하며 울었지만 귀에 안 들어왔어요. 4년 동안 믿었던 아내가, 은지의 엄마가 날 배신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언제부터야? 겨우 물었어요. 6월부터 미안해, 여보. 아내가 손을 뻗었지만 뿌리쳤어요. 은지는? 우리 가족은 어쩌려고? 소리쳤죠. 아내가 은지한테 절대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끝낼게 제발 하며 애원했어요. 그 눈물, 진심인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어요. 아내가 방에서 울고 있었지만 다가갈 마음이 없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 은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다는 거. 그날 이후 집 안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내와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쳤죠. 은지가 아빠, 엄마 왜 울어?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괜찮아, 은지야.
엄마 좀 피곤한 거야. 달래며 웃었지만 속은 엉망이었어요. 이혼 생각도 했지만 은지 얼굴 볼 때마다 그건 답이 아니란 걸 알았죠. 아내가 석훈과의 관계를 끝낸다 약속했지만 믿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면 뭔가 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상담 받아볼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눈빛,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은지를 위해 고개 끄덕였어요. 다음 날 회사 동료 민수한테 털어놨어요. 민수야, 와이프가 바람폈어. 상담해볼까 고민 중이야. 민수가 놀라며 말했죠. 야, 상담 좋아. 우리 형도 그거로 부부관계 회복했어. 그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온라인 부부 상담을 알아봤죠.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아내와 상담사를 정하고 첫 세션을 예약했어요. 미래야, 이거 진심으로 해야 해. 말했더니 아내가 여보, 나도 은지 잃고 싶지 않아. 하며 눈물 지었어요. 그 말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 주말 아내가 석훈과 정리했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 얘기했어. 더 이상 연락 안 하기로 했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죠. 정말이야? 폰 보여줘.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아내가 망설이다 폰을 건넸어요. 석훈과의 대화가 삭제돼 있었고 새 메시지도 없었죠. 이제 믿어줘, 여보. 아내가 손을 잡았지만 손을 뺐어요. 시간이 필요해. 그 말밖에 못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노력하는 게 보였지만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죠. 상담 예약날 아내와 줌 앞에 앉았어요. 상담사가 서로의 상처를 말해볼까요? 했을 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남편을 아프게 했어요. 용서받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여보, 난 당신 믿었어. 근데 그 믿음이 깨졌어. 내 목소리가 떨렸죠. 상담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소통부터 시작합시다. 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은지를 재우며 여보, 우리 다시 잘해볼까? 물었어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마음은 아직 흔들렸지만 은지의 웃음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어요. 2020년 8월 말 상담이 시작되면서 집 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줌 화면 너머 상담사가 서로의 하루를 공유해 보세요. 했을 때 아내가 은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대요. 하며 웃었어요. 나도 회사에서 민수랑 점심 먹었어. 했지만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상담은 매주 했는데 솔직히 처음엔 효과 없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어색할 거야? 아내가 어느 날 물었죠. 미래야, 아직 마음이 정리 안 됐어. 솔직히 말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 모습에 가슴이 살짝 움직였어요. 상담사가 작은 변화부터 해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야근을 줄였죠. 공기업이라 스케줄 조정 가능했거든요. 은지를 유치원에서 내가 데려오고 저녁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내도 육아 부담을 나눴어요. 여보, 은지 목욕 내가 시킬게. 아내가 먼저 말한 날 오랜만에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래도 상처는 쉽게 안 지워졌죠. 한 번은 상담 중에 아직도 석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 터놓았어요. 아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며 울었고 상담사가 과거는 놔두고 지금을 보세요. 했죠. 그 말이 머리에 박혔어요. 아내가 동료 추천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여보, 나 책 읽으면서 기분 전환할게.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죠. 그래, 좋아. 대답했지만 속으론 걱정됐어요. 또 다른 누군가와 가까워질까봐. 그래도 아내가 매주 줌으로 책 얘기하며 웃는 걸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은지가 엄마 책 재밌어? 물으면 아내가 응,
은지도 나중에 읽어. 하며 안아줬죠. 그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정 아닌가.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아빠 엄마랑 놀자 하며 블록을 가져왔어요. 아내와 셋이 블록 쌓으며 깔깔거렸죠.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여보, 오늘 행복했어. 아내가 은지 재우며 말했어요. 나도. 짧게 답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상담 덕분인지 아내의 노력 때문인지 가정이 서서히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죠. 이 온기가 진짜일까? 다시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2020년 9월 가을이 오면서 집안이 점점 안정됐어요. 상담을 석 달째 하면서 아내와 대화가 늘었죠. 여보, 오늘 은지 유치원에서 뭐 했는지 알아? 아내가 저녁 먹으며 물었어요. 뭐 했는데? 웃으며 되물었죠. 아빠 그림 그렸대. 아내가 은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평범한 순간이 소중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내가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지내자. 아내가 어느 날 말했죠. 그래, 미래야. 진심으로 답했어요. 가슴이 살짝 철렁했지만 이번엔 희망이 더 컸어요. 석훈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연락 완전히 끊었어. 했고 폰을 확인해도 아무 흔적이 없었죠. 아내가 진짜 정리한 거구나. 그래도 가끔 석훈과의 메시지가 떠오르면 가슴이 아렸어요. 왜 아내는 그때 약해졌을까? 내가 더 신경 썼다면 달랐을까? 상담사 말대로 과거는 놔두기로 했지만 쉽게 잊히진 않더라고요. 은지와의 시간이 상처를 치유해줬어요. 주말에 구로구민회관 놀이터에서 은지가 그네 타며 아빠, 더 세게 밀어. 깔깔거렸죠. 아내가 옆에서 조심해, 은지야. 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 예전의 아내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미래야, 우리 은지 잘 키우자. 문득 말했죠. 아내가 당연하지, 여보. 하며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다시 느꼈죠. 어느 날 밤 은지가 잠든 후 아내와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아내가 여보 고마워. 날 다시 믿어줘서. 애써요. 나도 고마워 미래야. 우리 같이 노력한 거야. 대답했죠. 그 순간 배신의 아픔이 조금 더 옅어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은지와 아내가 내 곁에 있으니 충분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소통하며 지내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 작은 불안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 평화가 계속될까? 하지만 가을 바람이 시원해질 무렵 날씨와는 다르게 우리 집은 따뜻해졌어요. 은지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을 채웠죠. 어느 저녁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은지가 아빠, 나도 젓가락 쓸래. 하며 깔깔거렸어요. 여보, 은지 젓가락 잘 쓰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그러게, 우리 딸 최고야. 나도 웃었어요. 그 순간 지난 몇 달의 아픔이 멀게 느껴졌어요. 배신, 분노, 상처 모두 지나갔죠. 지금 이 평범한 저녁이 내가 지키고 싶었던 전부였어요. 상담은 계속했어요. 아내와 매주 줌으로 상담사와 얘기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웠죠.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아내가 물으면 민수가 또 농담 던지던데. 하며 웃었어요. 예전엔 이런 대화가 없었죠. 아내의 독서 모임도 계속됐어요. 미래야, 이번엔 무슨 책 읽어? 물으면 소설인데 진짜 감동적이야.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 웃음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진짜 아내의 모습이구나. 은지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아빠, 우리 행복해, 맞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럼 은지야. 우리가 최고야. 안아주며 말했죠.
아내가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여보, 은지 덕분에 우리 다시 뭉쳤어. 그 말에 고개 끄덕였어요. 배신을 딛고 얻은 교훈이 있었죠. 가족은 소통으로 지키는 거고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거. 아내가 약해진 순간 나도 무관심했던 걸 반성했어요. 이제는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자고 다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했어요. 석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억 저편에 묻혔고 아내와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죠. 은지가 자라면서 아빠 나 커서 뭐 할까? 물을 때 뭐든 할 수 있어. 아빠가 지켜줄게. 약속해요. 아내와 손잡고 은지를 키우며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함께 헤쳐갈 거예요. 창밖 가을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상처는 아물고 가족은 다시 꽃핀다고. 이 행복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